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지치는 일이 늘어나는 요즘, 평화롭고 여유롭게 걸으며 산책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울산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울산의 핫플레이스는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자전거길 뿐만 아니라 산책로가 잘 정비된 덕분에 울산 시민에게 휴식과 건강, 그리고 낭만을 안겨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리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태화강을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내며 정화 사업을 하면서 2019년에 국가정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도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노을한 국화꽃들이 넓은 면적에 한가득 심어져 있습니다.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국화꽃 향기에 매료되는 순간입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과 식물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고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사진 찍으면서 여유롭게 둘러보며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저 멀리 요즘 울산의 명물이 되었다고 하는 곳이 있어 이동해 보기로 합니다. 울산 중구와 남구를 이어주는 인도교 은하수 다리입니다. 스카이워크에서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이곳을 걷는 재미가 아주 짜릿하고 이색적인 곳입니다. 투명한 유리 아래로는 흐르는 강물이 바로 보여서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태화강의 자연경관은 또 다른 풍경을 자아냅니다.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고 있는 분수의 모습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시원한 분수의 모습을 보니 답답한 가슴도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어 아주 상쾌했습니다. 이곳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볼거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심리대숲입니다. 울산을 방문했다면 꼭 들렀다 가야 하는 명소인데요. 높게 자란 대나무가 울창하게 군락을 이뤄서 만든 숲입니다. 울산 12경에도 지정되어 있는 심리대숲은 양쪽으로 대나무들이 가득 펼쳐져 있어서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시원하게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공기 속에 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이 다량 발생하여 신경 안정과 피로 회복 등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 사람들이
일부러 숲길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추억을 남기는 낙서도 보입니다. 이 낙서 대나무는 정월 대보름에 행사를 하면서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대나무 하나도 소중히 여겨 의자를 관통하고 있는 모습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포토존도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걷다 보면 대나무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기분이 들게 되는 곳입니다. 밤에는 십리대숲 은하수길에 조명이 켜져서 은하수처럼 대나무 숲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십리대숲뿐만 아니라 태화강 국가정원의 전체 야경도 아주 멋스러운 곳입니다. 야간 산책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들판 위에 일루미네이션과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은 네온 인테리어들이 눈에 띕니다. 어두운 곳에서 환히 밝혀주고 있는 이 글귀들이 더욱더 감성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느낌입니다. 그 밖에도 어두운 밤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불빛들이 가득합니다. 다양한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름달로 꾸며진 불빛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를 한껏 뽐내는 보름달 앞에서 인생샷을 남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 태화강 주변 경관도 일품입니다. 고층 빌딩의 불빛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는 고즈넉한 정자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태화루는 조선시대 영남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태화루와 함께 태화강 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은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의 2.3배 크기를 자랑하는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나 연인이 함께 걷기에 너무나도 좋은 울산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울산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이동해봅니다. 이곳은 울산 대왕암공원의 입구입니다. 울창하게 곱게 뻗은 15,000여 그루의 해송들로 이루어져 그늘이 만들어진 우거진 길로 들어가면 산책로가 나옵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백성과 울산 12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왕암공원은 동해안의 끝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진입로부터 펼쳐진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걸어 들어오면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울기등대가 나옵니다. 1910년 팔각형 콘크리트 등대를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울기등대 9등탑입니다. 등대 출입구는 포치라고 부르는 건축 양식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노인과 바다를 연상케 하는 조형물이 사실감 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 등탑이 주변의 소나무 성장으로 인하여 등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을 안전하게 멀리 밝히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촛대 형상이 신 등탑을 건립하였습니다. 등대 아래로 난 해변길을 따라 걸어가면 붉은 빛의 기암괴석이 푸른 동해와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왕암의 색다른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 중간 길목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노천포차를 만나게 됩니다. 해녀분들이 앞바다에서 직접 잡은 여러 가지 해산물을 판매하고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곳에서 방금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즐긴다면 맛이 정말 일품일 것 같습니다. 대왕암으로 가는 길 어디에서든 주변을 바라보는 경관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없이 바라보게 만드는 경치입니다. 대왕암으로 가까워질수록 이곳이 울산의 핫플레이스임을 증명하듯 사람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 대왕암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습니다. 신라 제30대 문무왕은 평소 지휘법사에게 말하길 나는 죽은 후에 호국대령이 되어 불법을 숭상하고 나라를 수호하려고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위 21년 만에 승하하자 유언에 따라 동해구의 대왕석에 장사 지내니 용으로 승화하여 동해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사 지낸 문무왕의 해종릉을 대왕바위라 하여 경주시 양북면에 있습니다. 대왕 승하 후 왕비도 세상을 떠난 뒤에 용이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생전에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고 죽어서도 호국의 대룡이 되어 그의 넋은 쉬지 않고 바다를 지키기에 그의 왕비 또한 무심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의 넋도 한 마리의 호국용이 되어 하늘을 날아 울산을 향하여 동해의 한대암 밑으로 잠겨 용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사람들은 그 대암을 대왕바위 또는 대왕암이라 하였으며 용이 잠겼다는 바위 밑에는 해초가 자라지 않는다고 전해 온다고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전설이 내려오는 기암괴석 위를 걸으니 감회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울산 대왕암은 살아있는 용이 머무는 곳이라 용추라고도 하는데요. 신비롭게도 바위색이 마치 용이 흘린 피처럼 불그스름하게 보여 전설을 증명하듯 보이기도 합니다. 직접 와서 걸어보면 그 진가를 더욱더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느낌과 함께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의 경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절경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바위 중간중간에는 안전하게 다리로 길이 만들어져 있어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부서지는 소리와 바닷바람 소리가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고양이도 이곳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대왕 암바위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느 계절에 찾아와도 좋은 대왕암 공원에는 대왕암뿐만 아니라 용머리목, 할미바위 등 기암 괴석들이 많아 그 절경이 멋진 구간들이 많은 곳입니다. 정상에 올라 대왕암 공원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다양한 매력의 풍경이 보여집니다. 울산이 공업도시라 거대한 배와 어선이 떠있는 풍경 또한 특이해 보였습니다. 망망대해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 가슴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정상까지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다채로운 매력에 빠져 오랫동안 감상하고 걸을 수 있는 대왕암 공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울산의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바로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만나볼 수 있는 간절곶입니다. 간절곶은 호미곶보다는 1분 빨리, 정동진보다는 5분 빨리 해돋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간절곶으로 들어서는 언덕의 초입에는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넓은 잔디밭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기 좋게 나무데크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소망 망원경으로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지평선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백성과 울산 12경에 지정되어 있는 간절곶은 수려한 해안 경관을 자랑하며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하여 전국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자리하고 있는 풍차 덕분에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장식된 풍차 자체가 이쁘기도 하지만 해가 점점 져가는 석양을 받으며 보이는 풍차의 모습은 마치 외국에 나와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도 합니다.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욱더 여유로웠던 곳이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다 향기가 맡아져서 참 좋았던 곳입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산책하는 중간중간 감성을 자극하며 응원하는 글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울산 간절곶에서 간절히 바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장소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며 풍경을 즐기고 좋은 글귀를 되새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곳 간절곶에는 유명한 포토존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 우체통인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이 소망 우체통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 어떤 각도로 찍어도 만족스러운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망 우체통은 엄청 큰 사이즈인데요. 소망이나 사연 등을 적은 엽서나 편지를 붙이면 주소지로 배달되는 진짜 우체통입니다. 소망 우체통과 풍차 이외에도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여러 포토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보다오카라는 돌탑입니다. 카보다오카는 포르투갈 리스본주 신트라시에 있는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 지점에 있는 연안의 고지입니다. 그곳에는 대륙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돌탑이 있는데 유러시아 대륙 동쪽 끝 간절곶과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서로의 상징 조형물을 상호 설치하기로 하여 이곳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간절곶 표지석에는 간절옥조 조반도, 간절곶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해가 제일 빨리 뜨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이지만 해가 지는 이 시간에도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눈에 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동해바다를 지나다니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다의 길잡이인 간절곶 등대의 모습입니다. (1920년 3월) 처음 불을 밝힌 후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등대불을 비춰주고 있으며 그 빛은 48km까지 도달된다고 합니다. 간절곶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곳이자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절곶은 인생에서 쉼표가 필요할 때 찾아와 바다가 내어주는 풍경과 함께 여유롭게 쉬었다 가며 힘을 받고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